아, 그리고 대통령 광고가 네네. 생일 광고? 자, 저는 지하철에?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예. 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 72%. 네. 이 새로 나온 이번 주께 70%. 예, 가상화폐, 가상화폐 때문에 좀 그러죠?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70%대 고공행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생신이 1월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다 붙었죠. 2주 앞두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종의 팬이라고 팬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광고비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비용으로 18개 지하철역에 네. 영상 광고와 광고판이 쫙 붙었어요. 야. 돈이 그래서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재밌는 현상이다. 1억 원 정도. 1억 원이 모금이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익숙해요. 아이돌. 예, 제가 소녀시대 티파니의 네. 팬클럽 활동을 한 10년 해오다 보니까 네. 여신의 생신이 되면 조공을 다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선물 가고 이러다가 아이돌들 집에 선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팬레터 얼마나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뜻깊은 일을 하자. 근데 기부를 보통 하고 네. 신문에 봉사활동이나. 광고를 딱 내요. 혹은 버스에 배너가 붙기도 해요. 서태지 팬클럽이 제일 오래됐는데 네. 아마존에 서태지 숲을 만들었어요. 이 지구의 허파를 살리자. 서태지 숲. 티파니 숲은 여의도에 있어요. 네. 나무 몇 그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팬클럽들이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이 쌀로 하기도 하고 연탄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현상이 이제 정치인에게도 가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호불호가 네. 있는데 좋아하면은 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됐죠. 말이 많더라고요. 김문수 네. 지사. 김일성 주체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 김성태 자기를 알리는 자극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네. 김성태 원내대표 놓치지 사생팬의 않는 거지. 대통령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정치권의 주로 북쪽에 비유하는 얘기들을 야권 보수당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민 차원에서도 호불호가 있을 테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인기는 저는 순수하고 자발적이면 문제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문제는 다른 정치인의 이런 유사 광고가 또 등장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의 예, 생일일 어떻게 때. 네. 대처해야 할까 할까. 이런 또 고민으로 번지고 네.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저도 팬클럽을 네. 오래됐잖아요. 제일 막강하고 제일 오래 가잖아요. 미건수 미건수 오래됐죠. 20만. 19파 의리. 이제 그 이달 20일 날 또 뭐 복권 파티 한다고 이제 또 모이면 한 번 모이면 어쨌든 2, 300명 모이니까. 아. 그런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네. 감옥 갈 때 정봉주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신문 일면 통광고를 냈어요. 네. 기억나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리고 거가 영치금도 엄청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왜 돈 얘기를 하세요? 영치금은 1년 동안 한 1억 1천만 원쯤 들어왔죠. 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 그런 활동 게 하실 때보다 영치금이 더 많았던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팬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정치를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치가 멀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국민들과 동떨어져서 정치하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그들만의 되고. 리그가 돼서 예. 국민들이 불행했던 거거든요.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김성태 그 뭐 김문수 분은 이제 갔고 김성태 의원도 팬클럽 만들었고 나도 좀 그 생일 광고 좀 내줘. 아니 근데 그동안 예. 이 현역 국회의원들도 왜 후원금으로 네. 인기 척도를 많이 가름하고 연말이면 발표되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근데 그동안은 뭔가 정치에 대한 시민적인 불신은 조직된, 동원된 이런 네. 느낌이 그렇죠. 강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자발적인데 그게 어쩌라고. 국민의당 자발적인 행사 참여. 때 통합 반대파 찬성파 격돌하는 것도 보면 예. 저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사수대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자꾸 갖게 그 만드는 앞에 서 건데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당직자들이 네. 문을 지키고 있었던 네. 거였고요. 이제 당무위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랬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네. 모습들은 그렇죠. 우리가 팬덤이라고 얘기했지만 폄훼할 게 아닌 게 네. 좋아하는 정치인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는 시대가 아니냐 이런 고민은 거죠. 서울시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향후에 다른 정치인 광고 의뢰가 허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 예. 내주고 누구 안 해주고 특히 이제 없잖아요. 지방선거 그렇죠. 앞두고 네, 예. 지방선거 앞두고. 아하, 그게 있겠구나. 예. 네, 아마 아. 서울시가 제일 고민할 겁니다. 선관위에서 기준을 내놓겠죠. 그렇겠죠. 선관위가.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권력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이게 알려진 것은 지난 금요일 정도예요. 이제 네.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좀 일요일 정도에 청와대에서 센 발표가 나온다더라.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취재촉을 세웠더니 알고 봤더니 권력기관 개편안이었습니다. 일요일 1시 30분에 발표했죠. 그렇죠. 그 시작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요. 31년 전 오늘 22살이었던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역사적인 날을 발표일로 정한 거죠. 청와대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가 돼서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선배 박종은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서부지역 총괄 본부장 마지막 직함입니다. 이분의 소재를 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이제 아마 이제 요 관련된 얘기는 영화 1987 그렇죠.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울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해 이한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맞고 또 사망을 6월 했죠. 9일이었죠. 그렇죠. 맞은 게. 예, 6월 9일이고 그리고 이제 7월에 사망을 하죠. 근데 그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7년에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2015년 예. 백남기 농민 사건까지 이제 경찰의 예. 어떤 이런 물대포로 인해서 예. 시민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이런 11월 얘기. 12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 이른바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이제는 좀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아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두고 그다음에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해서 북한 문제와 해외 파트에만 집중을 하고 그동안 이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 사건 같은 거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 막는 차원에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력도 이제 좀 비대화돼서 뭐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기소득점주의 누리면서 사실 이런 잘못된 수사에 일조를 했던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좀 축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특수 사건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경찰은 4가지로 구분을 해서요. 그 국가의 치안이나 경비나 정보를 담당하는 일반 경찰 그리고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 경찰 그리고 그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 이제 3분할되어 있었던 것을 모두 경찰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처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공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아래 자치경찰제를 예. 도입한다. 사실 근데 이 문제는 개헌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서 지방분권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큰 가닥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회로 가져가서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특히 이제 국정원과 관련된 것은 아마 국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고 야당에서도 반박하거나 반대의 이제 논거들이 있어서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 이제 사개특위가 네.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텐데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어찌 보면 가장 구조적인 개혁인데 이렇게 쉽게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네. 또 그 그런 디테일한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 공수처 신설되기 전까지는 네.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네.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은 그동안에 이제 기소를 독점하고 있었고 직접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예.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형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었고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한만큼 검찰 권력을 통제하거나 상호 견제하는 어떤 제3의 기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검찰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다. 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뀐다. 그래서 뭐 예컨대 정권 뭐 말기로 가면 중후반부터는 검찰에 의해서 정권이 좌지우지됐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해진 권력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 사실은 여기에 핵심은 그동안 그토록 그
그 논의돼 왔던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초가 열린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수 언론들은 국정원하고 검찰의 권력은 축소시키고 경찰 권력만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아니죠. 그 동안에 있었던 불균형적 상황을 좀 수사권이나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소총 수사청을 분리하는 것까지도 아마 이제 그렇죠. 염두에 두고 이런 비전을 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좀 나눠서 경찰과 이원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개로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에 이제 취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도 수사경찰, 행정경찰로 그렇습니다. 나뉘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검사도 검사되면서 나는 기소 그렇죠. 수사 전문가 기소 공소 유지를 전문. 전담하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는 수사 검사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나뉘어진 다음에 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서로 횡격막을 못 넘어가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권력층 안에의 부정부패 비리 문제는 누가 수사할 거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일종의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하단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일단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네. 공이 넘어갔죠. 공이 넘어갔고 네. 국회에서 이제 감론을박하겠죠. 갑론을박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요한 공약 공약이었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런 구조도 재미있지만 누구 잡아놓는 거 재밌잖아요. 잘못한 사람 잡아놓어야 돼요. 네. 저도 높임을 당했어요. 아니, 근데 잘못하신 거예요? 또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요? 무척 잘못했어요. 저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다음 뉴스가 그 저 조금 얘기입니다. 잘못했고 더 잘못한 사람. 다음 뉴스 그 얘기예요. 예, 다음 뉴스. 그래요? 네. 오, 그 다음 행복해요. 뉴스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행복해요. 왜 봉도사님은 잡아 너음을 너음을 당했을까? 당했는가? 자, 어제 이게 10년 만에 기자회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엔 정호영 전 특검, 어제는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죠.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이 조국 민정수석 발표에 이어서 3시에 발표가 3시에 있었는데 발표했어요. 서초동에 이제 한 사설 회의실을 빌려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서면으로 공방이 계속 오고 갔어요. 검찰 측과. 왜냐하면 10년 전 2008년 1, 2월에 정호영 특검은 일명 BBK 특검이었죠. 네. 그래서 봉도사님이 관련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데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나라당 내 경선에서부터 오히려 박근혜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또 이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도 문제 제기 많이 했고 근데 국민들이 당시 너무 복잡했어요. 도곡동 땅을 매각한 대금이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이 BBK라는 굉장히 첨단적인 인터넷 은행에 투자됐는데 왜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는 거야.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실체가 묘했어요. 정호영 특검은 BBK 특검. 다스의 실소유주 누구냐? 여기에 과연 정치적으로 비자금이 움직인 정황이 있는 거냐?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그러면은 공직 후보로 나왔는데 그 전에 서울시장이었고요. 과연 이 재산을 은폐한 거냐, 은닉한 거냐? 이런 이제 핵심이었어요. 2달 수사했고 2월 10일 날 종료하면서 그 전에 어제 발표만 요약드리면 검찰이 그 전에 다스 2번 조사했다. 아무것도 못 밝혀냈다. 우리 조사했더니 120억 부외 자금이 나왔다. 장부 외에 자금이 있더라. 이게 네. 비자금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개인 직원의 횡령이더라. 그래서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부외 자금을 밝혔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는 끝.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 안 받고 나가려다가 집요하게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잘못했다. 우리 120억 밝혀서 던졌는데 횡령이면 횡령대로 이거는 경제사범이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특검 시한 다 끝났으니까 검찰이 덮었어야 되는데 검찰이 덮은 거다 이 얘기를 어제 합니다. 검찰은 무슨 얘기냐.
고발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이제 이상한 자금이 나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수만 건의 자료를 툭 던지고 가짜냐 이 공방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수만 페이지에 예. 달하는 예. 근데 그때 사실은 좀 서류뭉치 뭐 회의한 이런 것도 거죠. 나왔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특검은 덮었다가는 예, 국론 분열되니까 오해받는다. 덮자라는 얘기를 특검은 했던 게 명확해졌고 그렇죠. 당시 검찰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하다가 이제 덮은 정황은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특검이나 검찰이나 당시에 네. 모두 다 명쾌하지 않아요. 어제 기자회견이 덮기보다는 의혹을 더 키웠는데 음. 결국 현재 중요한 건 이 다스 문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 예. 뭔가 새로운 게 그런데- 나와야겠죠. 그런데 정호영 특검 얘기는 네, 임채진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임채진은 정호영이 잘못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둘 다 잘못했네. 그렇죠. 서로 국민들은 내탓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공방하는 거예요. 아니 거죠. 내탓 공방이 아니고 네. 내가 그 장윤성 기자 잘못했다 그래. 그럼 이게 팩트야. 네. 또 장윤성 기자는 정보는 잘못했다 그래. 팩트야. 그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둘 다 대주주네요. 둘 다 그럼 측면이 있네요. 둘 다 그게 서로 둘 다 네, 여기- 아주 훌륭한 사람들 둘 다 고발한 거야. 근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뭐냐면 여기서 국론 분열을 우려해서 이걸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요. 네. 기자회견 그 맞아요. 기자회견 네. 와중에. 오. 근데 뭐 특검이 국론 분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이런 정치적 또 고려가 애국자네. 그러니까요. 예. 그- 아니 그거를 저 한마디로 이해한 게 뭐가 국론 분열일까 이게 예. 뭐 하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이 됐는데 음.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럼 이게 대통령이냐 아니냐 예. 싸워야 되잖아요. 오. 예.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예. 똑같은 거죠. 국가기관 대선 개입으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 그 문제 제기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대선 선거, 불복하는 대선 불복, 것이냐. 대선 불복 네. 이거거든요. 그랬었죠. 이게 국론 분열이라고 그렇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설명이 아주 적절치 않고 특검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게 이 수사 과정상에 아주 그 치명적인 오류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 모양새가 예. 참 네가 모양새 잘못했네. 빠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특검까지 하신 분이 모양 빠진다 이런 느낌이 내내 들었던 게 자료 모양 줬는데 빠진다고 안 그래요? 모양 빠진다. 그냥 자료를 주었는데 네. 니들이 안 받지 않냐 좀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만 쪽을 넘겨줬다는데 이거는 좀 상식적인 설명이 아니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제 그 기자회견 중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아. 단서를. 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단서 딱 잡혔어. 예, 단서가 딱 잡혔는데. 장윤성 기자의 맨 눈에 딱 걸렸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자꾸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까겠다. 내가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공개하겠다. 맞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뭘 왜 가렸네 자기가 갖고 있냐고요 수사 어, 자료를. 다안 넘겼다는 다 안 얘기죠.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다 안 넘기고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왜 지금 10년째 갖고 있으면 무슨 예.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 내용이 뭔지를 공개해야죠. 어. 법조 용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요. 아. 숨는 자가 범인이다. 예. 숨기는 아하. 자가 범인이다. 예. 무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호영 특검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임채진 총장도 그렇게 남 탓할 일이 아니죠. 당시에 검찰도 특검도 수사하기 싫었던 거예요. 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아니 같으니까. 그때 혹시 대충 하고 만 기억들 거죠.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죠? 제가 국회에서 단상 뛰어 올라가는 사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왜 뛰어 올라갔는지 사람들이 사학법 때 뛰어 올라갔나 언제 뛰어 올라갔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데 BBK 특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므로 대선 바로 직전이에요. BBK 수사 제대로 안 했으니 특검을 만들자. 그래서 이명박 특검이에요 그게.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니까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니까 반대해? 하려면 해봐. 그래서 땅굴 조가 있어요. 땅굴 파는 조. 그다음에 선동조가 있어. 네. 그다음에 공격조가 있어요. 야. 땅굴 파는 조는 누구냐? 지금 청와대 정무서 갖고 있는 한병도. 거기가 다리 밑을 봤어요. 그 다리 밑을 보니까 오 이게 무슨 큰 쥐가 왔어. 막 그냥 놀래고 이럴 때 강기정 광주시장 이번에 출마하는 네. 강기정은 상대 당 의원들이 전화선으로 목을 감았어요. 오. 오메 나 죽네 오메 나 죽네 선동조. 오.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쓸린 사이에 공격조가 야. 공중폭격을 한 거예요. 역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네. 국회 선진화법으로 네. 없어진 없어진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아니,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도 저는 또 해요. 그럴 때는 제가 국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고. 근데 여기에 근데 이제 진짜- 파생되는 뉴스들을 보시면 듣고 예를 있는 들면 한병도 수석. 당시에 뭐 지금 현재 이제 조세빈 대검 연구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산망에다가 네. 검찰 조직 전산망에 올렸죠. 10년 전 파견 검사의 네, 소회. 맞아요. 잘했다. 그때 빈틈없이 했다.
오. 뭐 하나의 이 의혹이 없다 의혹이 이렇게 없다. 얘기를 했고 또 당시에 윤석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참여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혜진 전 의원이라든가 또 지금 야권에서는 왜 윤석열 지검장은 침묵하느냐 또 이런 지금 이제 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 좀 복잡하게 파생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120억은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전 판단 잘했다고 봐요. 그 동부지검에 넘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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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검에 넘겨서 그때 우리가 관여했었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사실을 그대로 팔아. 그대로 팔아. 그리고 문찬석 차장 아니에요? 24기. 내년 검사장 영순위. 가장 유능해 24기 중에서. 제 모든 기수도 다 꿰뚫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끝으로 한 가지만 이제 정리 차원에서 제가 토를 달자면 이 정호영 전 특검이 이야기한 것은 10년 전 사실을 자기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의혹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해명되지 않는 건 당시의 말단 격리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120억이 가능하냐 이거고 10년 후에 보니까 그 직원은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니고 해고되지도 있더라. 않고 네. 징계받지도 네.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잘 실세요, 다니고 실세. 있고 재정 실세. 오히려 특별 관리를 받았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했더니요. 그 조모 씨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래요. 120억 원이나 아니 횡령을 횡령을 했는데 했는데 비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네. 미스테리한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횡령을 했는데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큰 돈을 횡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하게 산다는 그 돈은 거예요. 쓰지 그러니까 않았고 네. 협력업체 이모 씨에게 맡겨서 관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협력업체 이모 씨가 80억을 받아서 120억까지 불렸죠. 돈을 불렸는데 당시에 이제 경주 시내 은행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접대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모 씨가. 그렇기 그 때문에 새맑은 곳까지 흘러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이게 세트라는 거죠. 조모 씨, 이모 씨, 그다음에 그 뭐죠? 그 권모 전무 그리고 김 김상우 전 사장. 김성우 대표. 네. 김성우 전 대표까지 하나의 팀으로 예. 사실상 비자금을 관리했던 팀이다. 세트 플레이를 근데 했다. 이런 여기는 얘기가 참 나와요. 이상한 회사인 게요. 조모 씨가 횡령을 했잖아요. 네. 횡령을 하고 갖고 있다가 다시 회사에다가 돌려줘요. 그냥 참 훌륭한 횡령이냐. 참 횡령이. 훌륭한 아니 횡령이야. 그리고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근데 들어보세요. 네. 김경준도요 600억을 주가 주자 사기 사건을 해갖고 감옥까지 미국으로 갔다 왔죠. 도망가요. 네. 도망가는데 MB 주위에 네. MB 말을 듣고 여기다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뭉칫돈. 네. 예? 그런 사람들 돈 300억은 다 돌려줘. 네. 개미들 돈 300억만 들고 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김경준은 참으로 훌륭한 사기꾼이다. 아. MB 주위 사람들 다 돌려주고 네. 개미들 돈만 갖고 튄다. 이 조모 씨도요. 예. 횡령을 했다가 반성을 해 집에 가서 부처님을 보고 반성해, 하나님을 보고 반성해, 그다음 성모 마리아를 보고 반성하고 갖다 줘야지. 그리고 또 착실하게 돈도 더 불려갖고 120억을 갖다 줘.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심장이 떨려서 그 이모 씨란 분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120억 횡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애초에 심장이 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직원이 아니면 이 친구가 고졸 출신의 어린 격리 네. 여사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간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아니면 간 사이즈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근데 되게 근데